저희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것 같이 둘이서 막 재미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순삭이 돼서 카메라에 열이 가해져가지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는 동안 되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동시에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마지막 부분은 까먹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이 제가 말한 어둠의 세계, 본인이 말한 즐거움의 세계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AK-47을 40만 원에 샀는데 60만 원에 이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서 넘겼고,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30만 원으로 또이또이 쳐서 프라이드 베타와 AK를 교환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끝났었어요. 맞죠? 네. 근데 그 25년 동안 떠나 계시다가 모든 걸 팔고 떠나 계시다가 어떻게 다시 복귀를 하셨냐? 아, 운명 같았죠. 정말 운명 같았어요. 그냥 총 좋아하니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토이스타에서 쉘 이젝팅이 되는 카고파를 출시를 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혹시 있나요, 여기? 있는데 저기 사무실에. 어차피 이 최민성님, 모영꾼님의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카고팔이 나온 걸 보고 가격을 봤는데 가격이 26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쉘 이젝팅이 되고 비비탄이 나가는데 풀 메탈이고 그런 게 26만 원.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 괜찮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한 일주일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싼가. 조금이라도 싼 데가 있나.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6만 원.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그만두고 안 하고 있는 게 25년. 1년에 10,000원.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는 꼴을 모아도 그거 살 수 있는데 일주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도는 나한테 그냥 하나 선물해도 되잖아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냥 구매를 했죠. 언제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뭘 사려고 할 때 망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25년 동안 참았던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25년.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사고 좋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인터넷이나 에어소프트건의 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저는 너무 놀란 게 가스블로의 핸드건이 메탈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때는 메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 플라스틱 소재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MGC에서 헤비웨이트라고 해가지고 스펀지, 조그만 스펀지를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스펀지를 넣어서 문지르면 금속 재질이 좀 나올 수 있는 헤비웨이트 재질이 간간히 나오던 JAC나 아니면은 MGC 정도 수준에만 나오는 마루이는 쳐주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가스건이나 에어 bom배로 하는 게 대세지 전동건은 완구다. 그게 뭐야? 이게 장난감도 아니고 모터로 총을 움직여? 이런 분위기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세상이 편했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아져 있는 거예요. 단지 파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소재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해지고 재질도 너무 훌륭해져 있는 거죠. 제 26만 원짜리 카고팔이 엄청 초라해지더라고요. 지금 전동건 웬만한 것도 4, 50만 원씩 조금 괜찮은 스틸 제품들은 100만 원이 다 넘어가는데 그렇죠. 26만 원이 꺼내놓을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형잼이잖아요. 그렇죠. 26만 원을 좀 이렇게 비싸 보이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플라스틱 스톡을 한번 깎아볼까. 그동안에 20년 넘게 이 모형 일을 하면서 습득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 스톡을 깎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풀의 나무, 애쉬를 저희 여기 남양주에 가구 공장 있어요. 마석. 거기에 뒤지면서 괜찮은 목재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스톡을 깎아서 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바이벌 관련된 에어소프트건 관련된 카페에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이왕에 한 거 각인도 넣고 손을 좀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빈티지 작업을 좀 해놓고 그러니까. 토이스타의 그 K98K죠. 그게 꽤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한번 다 팔고 지금 또 네, 그런 걸로 알아요. 1차분은 제가 살려고 할 때는 그래도 꽤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제가 사고 난 다음에 물건이 싹 동이 났어요. 그 사이에 배틀그라운드가 빵 하고 터지면서 그죠, 배틀그라운드.
98K는 그냥 전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전 이 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총떡들과 이 팝지들 이분들을 싹 다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20몇만 원짜리 98K가 사라지고 나니까 볼 수 있는 게 PPS나 GNG의 한 70에서 80만 원대의 총들이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대를 못 구하는데 얘네들은 메탈에 풀 리얼 우드니까 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아? 그런데 그것도 물건들이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수입을 여러 번 하고 98K가 꽤 많이 팔리고 2차분 토이스타에서 들어온 것도 꽤 많이 팔리고 지금은 막 그 수정탄으로 되어 있는 아주 저가형 K98부터 98K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판매가 아직도 되게 인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가진 건 없으니까 토이스타 제품하고 아카데미 제품을 가지고 빈티지 작업을 하고 좀 더 새로워 보이게 하는 방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보이는 아카데미의 K5도 그런 종류의 하나인데 외관을 금속 질감 나게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발사 기능이 없지만 더미탄을 넣어서 더미건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나름의 좀 차별화를 보였어요. 적은 비용으로 저가용 총을 가지고선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꼭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이유는 돈이 없으셔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재밌으셔서 그랬나요? 처음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했어요. 그건 정확해요. 돈이 없어서 메탈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총들이 다 3, 4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기에는 사실 당시에 중국제나 이런 뭐 10만 원짜리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금속은 가공해서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플라스틱을 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해서 그 더미건들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반응들이 있고 그 반응에 이제 나름의 생각을 한 구성한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스톨을 한정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대 명총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예. 콜트. 궁금해집니다. 3대 명총. 하나 나왔고요. 콜트. 베레타, 예. 그 다음에 CZ이에요. 글록이 아닙니다. 저는 CZ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모용꾼님, 최민성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막 총덕분들 막 그게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90년대는 3대 명총을 CZ, 콜트, 베레타였어요. 그래가지고 플래툰이나 취미가에서도 3대 명총해서 특집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아, 이걸 3대 명총이라고 부르나 봐. 그죠. 네. 그리고 그 시절에 고등학생 때 20대 초반에 그런 걸 본 사람은 그냥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 3대 명총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가치나 총에 대한 한 획을 긋는 제품들을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루거, 글록, 브라우닝 하이파워, 예. 그 다음에 시그, 예. 뭐 등등등. 예.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80점이 되었네요. 아까 지나가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밀떡 아까 쉴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희 둘이 그렇죠. 자기가 하드코어 밀떡이라고 생각하는 밀떡 분들이 게임에 나오는 총기 얘기하거나 게임에 총기가 나오는 게임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아하세요. 막 그런 얘기 왜 진지하지 않다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총기 문화 뭐 이런 뭐 장난감 총기라도 이런 문화를 중흥시키고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리는 건 사실은 그런 게임이 굉장히 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어떤 총덕 콘텐츠가 한국에서 뭐 딱 하나 찍어 말하자면 배틀그라운드만큼 이쪽 총기 업계를 부흥을 시켰겠어요. 그죠? 사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그러니까 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에 대해서 많이 쉽죠. 그죠. 실제 총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 과장됐다든가 뭐 특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고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배틀그라운드가 아니었으면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소비가 되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컨텐츠를 즐기는 입장에서 소비자로서는 무슨 얘기든지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요새 컨텐츠를 만드는 곳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팔려면은 이 흥행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증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그게 재미없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저건 정말 아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좀 그래도 어차피 게임이라는 거는 현실과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봐주고 뭐 소콤이라든지 뭐 아예 딱 걸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은 뭐 가가지고 막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래야죠. 이 모형꾼 본인의 직업 자체가 박물관에 이런 모형 같은 거를 제작해 주시는 게 원래 본업이세요. 근데 그 스토리 같은 데서 유명해지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널 하신 다음에 뭐 영화나 콘텐츠 관계자들이 그런 데 쓸 총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건 없나요?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 앞에 한 분 계시고요. 예. 네.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도 제가 한 3정 정도를 했는데 사실 어느 장면에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초기에는 뭐 그 얘기는 그냥 잠깐 번외로 하면 테마록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게임 TV 최초에 투입이 그렇죠. 돼서 옛날 영화. 네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즐기던 또 킬러들의 수다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하우스의 저격 장면에 쓰는 오페라 하우스 모형을 제작한 적도 있어서 원래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에 들어가는 CF에 들어가는 소품도 제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는 강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문의가 좀 더 많아졌죠. 그리고 기념관이나 독립운동 관련되는 곳들에서도 연락이 좀 오고 또 용산전쟁 기념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총 관련돼서 복원이나 그런 쪽으로는 좀 더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 높은 거는 아니어서 한계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막 지식이 역사적인 지식은 많잖아요. 역사적인 지식을 국내에 많이 가진 사람은 총기계에선 제가 보기엔 홍익범 편집장, 플래툰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뭐 숨겨진 기인들이 계세요. 예. 그 앞에서는 뭐 뭐든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전술도 잘 알고 뭐 전술 총기도 잘 알고 뭐 역사도 잘한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뭐 사람이 어떻게 다 뒤에서 네이버 검색하고 그러겠지. 저도 모르는 거 다 구글 검색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이 3번째 찾아뵌다고. 그런데도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거 안 좋아하실 줄 알았대요. 안 좋아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실총을 다루잖아요, 자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실총 다루는 사람이 이런 거 안 좋아할 것이다. 아니에요. 실총에서 보지 못한 매력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아무 데서나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실총은 가지고 놀기가 한국에서는 힘들어요. 예. 미국에서는 가지고 놀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딱 보고 이건 실총의 감성이다라고 주는 물건이 사실은 이 모형꾼 최민성님이 손봐주신 거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가요? 영광입니다. 다른 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만났어요 아직. 예, 근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선 최고였습니다. 예. 근데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아니 태상호 기자는 예. 실총도 많이 쏘고 예. 그런 거 군사 자문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장난감 총이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게 있어요. 장난감 총이 심심하지 않을까?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발사가 안 돼요. 발사를 해봤자 이 실총의 박력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처럼 실총을 많이 만지던 사람은 없으면 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맨날 가지고 다니다가 핸드폰 안 넘어오면 하루 종일 막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철제, 이 돌아가고 이 기계적으로 딱딱 맞는 게 내 옆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난감 총으로는 살짝 성이 안 차죠. 철과 뭔가 이 남성의 그 속을 달래주는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총을 좋아해요?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네. 몇 번 들어봤는데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총을 글쎄 그 뾰족한 대답을 해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총을 좋아하는 거는 좀 뭉뚱그려서 대답했던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자동차 좋아하고 다른 취미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 왜냐하면 총이 쓰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물건이에요. 뭐 칼도 그렇잖아요. 요리사가 쓰면은 식칼이 되는 거고, 아니면 회 뜨는 칼이 되는 거고, 살인자가 쓰면 살인 도구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총이라는 이 물건의 용도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총이라는 게 자동차를 고칠 때 쓰는 거 아니고 수필을 쓸 때 쓰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언가 목표물을 향해서 발사해서 그거를 제압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왜 그걸 좋아하냐 이거지. 이 질문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네. 제가 더 스토리나 아니면은 노멀시트 같은 친구하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서 한 다음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방학이나 이럴 때는 찾아오세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한 번은 왔는데 애는 막 좋아가지고 막 보고 막 사인해주세요 사진 찍어요 그러는데 부모들은 엄마들은 이렇게 하겠다가 저기요 근데 왜 남자들은 이렇게 총을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사실은 저한테는 총이 좋다는 건 너무 명확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래요. 총이 왜 나왔을까요? 전쟁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뭐 사냥이나 그렇죠. 뭐 그런 거? 네. 인간의 행위를 쉽게 해주기 위해 필요하면 발견되는 것들이 현대 문물이에요. 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뭐를 할 때 총 같은 게 필요했을까요? 칼이랑 돌멩이였을 겁니다. 누구를 죽이든 사냥감을 잡든 다른 부족하고 싸우든. 근데 칼하고 돌멩이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정거리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창이 나오고 창은 사실 칼랑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니까 뭐 칼도 그렇지만 그런데 더 길어 더 사정거리가 필요해. 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대포였어요. 그 다음에 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총을 좋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그거죠. 왜냐하면 칼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칼 왜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총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사람이 쓰는 도구이고 사람이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만든 도구는 사람이 쓰기 나름이고 그 도구는 개인 취향에 따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꽤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고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직업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모형은 결과를 보고 과정을 유추해서 그 과정을 빠르게 집약해서 만드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래된 건물을 보면 오래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 건물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오래되어지는가를 분석을 맞아, 하는 게 제 맞아. 직업이에요. 근데 맞아요. 저는 직업적으로 뭔가 분석하는 게 약간 병이에요. 질문을 받으면 그거 왜 그러지 하고 되게 오래 고민을 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총을 좋아해요. 굳이 총이라는 이 무기가 이 장르가 왜 남자들이 좋아할까? 자동차는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물론 총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유독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좋아해.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원초적인 것 같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남성성 이게 뭐 남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힘겨루기를 좋아합니다. 더 센 상대를 제압하는 거는 그냥 남자가 가지고 있는 본능인 거예요. 격투기 그런 것처럼. 그런데 주먹으로 때리고 돌로 때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의 사이즈의 가장 내 손에서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가 총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남자는 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본능적인 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내가 탱크를 타서 죽이든가 미사일을 쏴서 죽이는 거 말고 내 손에 내 힘으로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사이즈의 최대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게 권총이지 않나 라이플이지 않나 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건물을 보면 경외감이 들고 엄청나게 커다란 폭포를 보면 왠지 막 숙연해지고 하는 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나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총이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총은 공산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총입니다. 그거 총이 없다고 폭력성이 없어진다? 아니요. 다 딴 걸로 합니다. 왜? 지난 10년간 테러에서 폭탄을 제외하고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게 총이 아닙니다. 자동차였어요. 뭐 그렇긴 하죠. 니스 테러에서 트럭으로 몰고 들어가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무력적인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왜 총을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총에 매료되느냐. 총도 하나의 공산품이고 사람을 이 눈길을 끄고 사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계도 보세요. 비싼 시계와 싼 시계는 차이가 있죠. 총도 그래요. 사람을 사게끔 끌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끌리게 하는 뭐가 뭐냐, 저는 그걸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 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사람의 한순간에 사람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라는 극한의 그 에너지. 그것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왜 총을 좋아했어요라는 게 그게 아마 남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갈망이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해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마 전쟁을 갔다 와서 그럴 거예요. 총은 총질을 아무리 해도 한번 크고 뻥 터지면 총은 저한테는 총은 아무 파워가 없는 물건이에요. 물론 사람을 좀 더 손쉽게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다른 거를 제가 만약에 처치를 해야 된다 좀 더 손쉽게 해주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총이 막 아주 그렇진 않습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차이가 나는 게 총을 많이 써본 사람은 총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총을 많이 안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총 하나만 있으면 나 끝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드는 것도 그럴 마찬가지예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갈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총을 많이 쏘고 진짜 실제로 사람을 많이 해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총을 하나 숨겨있고 이 사람이 총을 차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훈련된 킬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총이 2정이 있네라고 생각해요. 총이 한 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홀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내 총을 보관해 주는 사람. 섬뜩한데. 왜냐면 어느 순간에도 뺏어서 저건 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총은 그냥 공산품인데 사람의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그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나 시계를 좋아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라는 거에 대한 답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물어보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대상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 네.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냥 좋아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납득이 필요한 일종의 명분?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질문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왜 총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그건 아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육볶음이 있고 소고기 불고기가 있는데 제육볶음을 좋아해요. 그럼 뭐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왜 소고기는 놔두고 제육볶음을 좋아할까요? 그건 딴 데서 찾아야 될 거 아니라 그건 소고기 말고 제육볶음이라는 그러니까 두 개 선택지를 두고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고기를 먹어. 나는 고기 먹는 게 싫은데 얘가 왜 고기를 좋아하지에 대한 얘기는 몰라도 두 가지 고기를 두고 겨루는 거는 이거 너무 심한데. 그래도 돼요. 예. 얘는 왜 야채를 안 먹고 얘는 고기만 먹지? 그건 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죠. 그건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진짜 궁금해 해줘야지. 좋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는 옳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기는 하죠.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부모님들이 제일 큰 문제는 보세요. 25년 동안 떠났던 사람도 어느 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린다 내 관념과 기준으로 말려봤자예요. 그냥 얘가 왜 정말 좋아하지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유치원 때 총을 차고 가고 국민학교 때 졸업식을 계속 만들면서 얘는 대학 가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걔랑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요.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총으로 아버지한테 맞아봤어요.
총이 다 부서질 때까지 그만 가지고 놀라고. 다행히 그때는 총이 80총이 없으셔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는 총이 플라스틱이었어요. 플라스틱이었고 때리면 사실 아프기보단 부서지는 게 가슴이 아팠지 엉덩이는 사실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풀메탈이 있었으면 이거는 돌아가신 거죠. 이런 풀메탈이 아니고 풀스틸이에요. 풀스틸이 있었으면. 참고로 이거를 딱 클래식 거는 칼라파츠가 해당 품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칼라파츠가 없는 게 요건데 요거를 또 꺼내셨네요. 화살총인데 클래식 모델은 칼라파츠가 필요 없습니다. 동산에서 나온 플린트락도 칼라파츠가 필요가 없어요. 총구가 아예 없네요. 총구가 없죠. 총열이. 네. 이런 거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칼라파트가 없네요. 막 근데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에어소프트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총을 칼라파츠를 하라는데 그게 그 카페에서 관리하기가 편하기 위해서 칼라파츠를 달라는 거지 칼라파츠가 없다고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셨는데요. 저 굉장히 나 참고로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배울 점을 하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런 클래식 거는 그리고 뭐 아예 총구가 없는 거는 칼라파트가 없어도 된다 이런 거 몰랐어요. 그리고 저 조총을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기 조총 맞죠? 네, 조총 화상총이죠. 예. 어쨌든 이게 저희가 잘못하면 한없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재미난 주제들 오늘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심각한 주제들도 있었는데 이건 다 우리들의 내피셜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내 의견은 이렇다. 좋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좀 할게요. 그죠? 네, 제 유튜브도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예. 네, 팔로워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그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 유튜브 뭐 채널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작업한 결과물들을 소개하는 게 주류이고요. 보통 대전물이나 작업 의뢰받은 것들 그리고 좀 보기 힘든 것들을 작업한 거를 보여드리고 그 영상 조금 아주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 그런 게 위주예요. 재미는 없지만 작업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서 모형꾼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올 겁니다. 또 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영화 레옹에 대해서 리뷰를 레옹 좋아하죠. 예, 한번 이제 진지하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